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높은 가격에서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상의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소액 투자에 관련돼서 계획하신 분들에게 재개발 이슈, 거기에 대해서 현 상황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비급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기사에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서울에 최근에 이제 공공 관련돼서 또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과 함께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발표들을 했죠. 그리고 공모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상황,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미리 선점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투자 관련돼서 내가 준비하려는 뭔가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반발자국 이상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 유망지 소액 투자로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 그거에 대해서 현 상황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를 했죠. 9월 23일부터 오세훈표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모일이 23일부터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초보지를 25곳 정도 내외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25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 자치구들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씩 지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그 내용,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떤 지역을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해제 구역들 중에서 노후 슬럼화에 되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그런 곳을 중심으로 25곳 내외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정 기간조차도 대부분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거를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이 내용이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현 상황들, 그리고 어디가 지금 공모를 신청했고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군데가 이제 신청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 한 20곳 정도를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언급을 많이 했던 지역들이긴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공공 재개발에서 탈락했던 곳들, 그리고 도시 재생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두 계획했던 곳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재개발에서 한번 떨어졌던 곳들은 대부분 또 내용을 보시면 도시재생 이어서 떨어졌던 경우들이 많은데, 도시재생은 새롭게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통합에 사활을 걸어서 동의율을 높여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자, 이 내용들이 이 지역들이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했던 곳인데 노후도가, 슬럼화가 심한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앞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투자의 대상처가 아닙니다. 왜냐? 이제 23일을 공모일로 발표를 하면서 권리산정일을 23일부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뭔가를 준비했을 때 23일 이후에 이 지역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표가 돼서 선정이 되면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아닌 나중에 여기가 아닌 이번에 추진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더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재개발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자꾸 현금 청산, 재개발 진행 중인 곳들, 추진 중인 곳들이 대부분 이제 공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현금 청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알아보셔야 될 게 추진 중인 곳 대부분은 공공 관련 재개발이 맞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곳은 가격도 사실 좀 많이 높을 뿐더러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진행 중인 곳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들, 계획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공공 관련된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도 있고 공공 주도, 뭐 이제 통합 재개발, 그리고 신속 통합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공이 어느 정도 참여의 성향이 띄고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청산에 맞물려고 있어서 투자 위험성이 좀 현재 기준으로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늦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왜냐? 여기가 지정했던 곳들, 추진했던 지역들 보면은 입지도 좋은데 노후도가 좀 심하거나 낙후가 많이 되어 있던 곳들이 대부분 추진을 했는데요. 똑같이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데 그리고 노후도가 심한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주목해야 될 곳, 서울 안에서도 여러 군데가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서울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권, 수도권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는데 서울만 지금 공공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속통합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 안에서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곳이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준비를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묶여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많이 보지 못할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빌라의 경우는 500m 이내가 아니고 대략 그거보다 절반, 그러니까 300m 이내 정도, 역에서 최대한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자도 많고 그에 따른 자체적인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역에서 가까운,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도보 5분 이내 거리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노후도 충족되는 곳이 1순위입니다. 노후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적으로 60%만 넘어가면은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이 60%가 뭐냐면 10채의 집이 있다고 한다면 6채는 오래됐고 4채가 신축급이다 라고 한다면 60% 동의율을 채우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게 10채 중에 8채다. 그리고 신축급이 2채다 하면 노후도가 80%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게 이제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변에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는 그 주변에 노후도 충족된 곳이지만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이 된 곳들 근처로 가셔야 됩니다. 그 주변이 새롭게 바뀌고 현재는 낙후되고 지저분하거나 좀 보기에 경관이 안 좋지만 새롭게 확정이 돼서 향후 몇 년 내에는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지라는 기대감과 함께 새롭게 바뀌려는 그곳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서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투자가 어렵냐고 한다면 부동산은 길 건너 하나로 달라지는 게 부동산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는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처 지역 안에서 어떤 건 저렴한 게 있고 어떤 건 가격이 높은 게 있으면 다들 저렴한 걸 최우선적으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근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렴한 걸 해야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가격이 높은 곳들은 개발 이슈라든가 새롭게 바뀔 거라는 기대감,
또는 재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고, 가격이 낮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얘기가 없거나 재개발하기가 힘든 지역들이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가격이 높다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확실히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렴한 게 아니고 올바른 부동산, 올바른 지역에 준비를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안에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희소 가치 있는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게 이렇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라든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과 의논을 물론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큰 길가 라인들을 두고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는 곳들, 대략 예를 들자면 60% 이상 된 곳들 중에서 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게 확정이 된 곳들 근처가 바로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 현재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격이 비싸서 투자가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여력이 많으신 분들, 뭐 대략적으로 현금이 한 10억 이상 있다,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노량진이나 흑석같이 이제 향후 몇 년 내에 새롭게 바뀔 그런 중심지 안에 지금이라도 가격이 높지만 들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에 뭔가 추진하거나 얘기가 있는 곳에 조금 안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공공이라는,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또 섣불리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매년 이제 25개 이상씩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현재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는 확실히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미리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금이 많으면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곳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금이 많지가 않은 분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물론 존재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서 미래에 바뀔 것을 보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곳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고, 현재는 얘기만 있겠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노후도 충족되는 곳이 소액 투자 1순위입니다. 반드시 역세권은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다, 거리가 좀 있지만 역에서 그래도 저렴해서 이게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역에서 최대한 가까워야지만 최소한 수요가 끊이지 않아서 그 자체적으로 현재의 가치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변화가 확정된 곳 주변이어야 됩니다. 내용이 같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심한 곳이면 그 주변에 똑같이 새롭게 뭔가 바뀌어야지만 그 내용 실제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쪽 지역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노후도가 충족됐다고 전부 다 재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노후도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저층 주거지라든가 집입니다. 낡은 집, 헌집으로 새 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거 형태를 갖춘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좀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월세를 받거나 장사를 하는 부동산들이 많다고 한다면, 거기는 재개발하기가 수월하지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충족되면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초역세권의 주변 변화까지 확정된 곳이 바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명심을 한다면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분명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되 뭔가 좀 궁금한 게 많다, 고민이 많다, 확실한 거, 좀 안전한 걸 좀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 지역 정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동 3룸 다세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6호선 석관동 자체가 이제 장인뉴타운이 새롭게 지금 개발을 일부는 됐고 진행 중에 있는 큰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돌고 지역과 6호선 그리고 상월곡역이 두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 상월역에서 곡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실면적이 실사용 면적이 14평에서부터 18평 정도로 최근에 새롭게 분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빌라들이 대부분 투룸이라 하더라도 실평수가 10평, 11평 대부분 이렇게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4평에서 18평 정도 아파트로 치면 20평형 이상 되는 상당히 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3룸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시세는 4억 1천에서부터 5억 3천 정도 그리고 실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분들은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장인뉴타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변화의 호재를 누리는 가장 가까운 위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내용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고 또 그 변화에 가까운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장인뉴타운은 16개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속도도 다 구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다 구역마다 다 다르게 계속 이주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자체적인 이주 수요에 의한 이제 3룸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투룸이나 또는 작은 규모로 형태로 이루어진 게 많기 때문에 3룸 이상 이렇게 큰 부동산을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주 수요 같은 경우는 현재 장인뉴타운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보다는 그 이상 3인 가구 이상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현재 거주하는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 자체까지 고려를 했을 때 3룸 이상이 희소 가치도 있고 경쟁력이 더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입니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역세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을 통틀어서 지금 최근에는 뭐 어디든 다 재개발할 수 있다니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빌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는 특이한 게 노후조가 이제 심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대부분은 상가라든가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이제 장사하는 관련된 부동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주거지로 이루어진 역세권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바로 위에 장인뉴타운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장위 15구역이 있고 또 상월곡역에 가깝고 새롭게 노후도가 심한 곳들 길 건너로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안에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해 있고 주변에 또 이제 미아뉴타운, 이문뉴타운 이게 새롭게 다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금 약 1억 정도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용답동 투룸 다세대 주택. 용답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 마용성이라고 불리죠.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 2호선과 5호선, 용담역과 답심역을 전부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더블 역세권이고 실평수가 11평에서부터 13평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세는 4억 1천에서 4억 2천, 실투자금은 대략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주변에 자이가 새롭게 철거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곳 바로 옆입니다. 서울 중심지면서 더블 역세권, 그런데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노후도가
심한 곳이 바로 용답동인데 이제 마용성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재관리구역이라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곳들이 바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답심리역과 용담역 중심지, 서울 중심지 안에 위치한 둘 다 도보로 이용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굉장히 입지 좋은 곳입니다. 노후도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거의 여기는 지금 새롭게 자이가 생겨날 계획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90% 넘는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유념해 두신 분들은 여기를 꼭 준비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고 뭔가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확실한 곳들, 현금 청산의 위험은 없되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는 입지 좋은 곳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분명히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건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액 투자 뭔가를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저랑 상의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02-2638-3956을 전화 주시면 세부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 뉴스에서 빌라가 상승할 거다, 아파트도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걸 바라진 않지만 저의 역할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르지 말아야 될 곳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뿐이지,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새롭게 바뀌고 있는 곳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런 곳들은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청자님 분들은 뭔가 알고 모르고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 하려는 의지 그리고 움직이려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특히나 빌라는 신중을 기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가장 화두가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개발이 가장 이슈화가 될 거고 실제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돈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재개발밖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것도 냉정하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걸 하길 원하겠죠. 하지만 그런 곳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고 이미 얘기가 나온 곳이라서 현금이, 가용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준비해도 남들보다 분명히 빠르게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여태까지 망설였다가 못하셨던 분들, 내지는 겁나서 두려움이 나서 뭔가 하려다가 못했는데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에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또 새로운 지역들을 추진을 또 하게 되고 분명히 재개발 붐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상승을 볼 수 있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입지가 좋은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얘기 나누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